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체육인 화합의 작인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삼척에서 열려 대회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수소도시 삼척에서 함께 뛰자 강원도민으로 정한 대회 구호 속에 시군 선수단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조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링 위의 선수들이 빠르게 맞붙습니다. 상대 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날쌘 몸동작으로 주먹을 피합니다. 날렵한 발 놀림으로 이리저리 피하다 순식간에 주먹을 날립니다. 3분씩 3회전을 치열하게 싸운 끝에 승부가 갈리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번 강원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그거를 또 토대로 발판으로 삼아서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또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일취월장하고 싶습니다. 강원 체육인의 화합의 장인 도민체전이 시작돼 참가 선수단이 열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18년 만에 삼척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체전엔 43개 종목에 12,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첫날 야구와 농구, 탁구, 유도 등 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배드민턴과 사격, 역도, 수영 등 일부 종목은 춘천과 강릉, 횡성, 양구에서 사전 경기로 이미 열렸습니다. 대회 출전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종목별 경기장은 모두 깨끗하게 단장됐고 자원봉사자들도 곳곳에 배치돼 선수단과 관중들을 맞았습니다.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수송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치어리딩과 타악 퍼포먼스 등의 식정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과 대기 개양,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개회식 직후에 천여대의 드론이 화려한 불빛쇼를 연출하고 이색적인 멀티미디어 쇼와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올해 60회째를 맞는 강원도민체전에 출전한 18개 시군 선수단은 고장의 명예를 걸고 오는 16일까지 닷새간 순위 경쟁을 펼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브로커 개입 의혹을 이유로 양구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보내는 걸 일시 중단했습니다. 대신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했지만 한 달간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이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여금선 씨. 한창 농번기의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 입국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입국했지만 2년간 함께 일하던 필리핀 근로자들에 비해 언어 소통과 일 모두 익숙하지 않아 적지 않은 혼선을 빚어야 했습니다. 근로자가 없으니 고용을 못해서 농작업이 상당 기간 늦추어졌죠. 농작물을 제때 파종하지 못한 게 최고 큰 손해고요. 올해 3월 필리핀 정부가 양구군과 계절 근로자 교류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과 임금 공제, 숙소와 처우 문제 등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송출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양구군 농민회도 나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브로커에게 외국인 근로자 1000여 명이 1인당 약 200만 원, 20억 원가량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절 근로자 210명이 체불임금 반환과 브로커 처벌, 재고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이 농가들에게 문자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요구한 6만 페소에 달하는 수수료 징수를 모르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 양구군은 브로커가 아니라 필리핀 지자체가 위임한 코디네이터였고 임금 공제는 브로커에게 준 돈이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필리핀 현지 지방정부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단순 통역을 맡았을 뿐이고 탄원서 역시 공식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그 말씀하시는 그 근로자들의 연명이 담겨 있는 첨언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요. 양국은 사실관계 확인을 필리핀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절 근로자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진태 지사의 잇따른 원주 방문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도지사 방문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강원도 차원의 행정력 집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강원도민의 날 행사.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는 도청이 있는 춘천이 아닌 원주에서 치러졌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영서, 영동 구분 없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했고요. 내년은 강릉에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영동 영서도 없이 화합과 소통 행보하려고 합니다. 김 지사는 원주의 핵심 산업을 앞세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 엔비디아와도 손을 잡게 됐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그것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원주에서 개최된 도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현충일 추념식과 주말에 열렸던 지역 뮤지션 음악축제, 원주 지역 자동차 무상 점검까지 김 지사는 엿새 동안 4번이나 이례적으로 원주를 찾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도청 울타리를 벗어나 도민과 현안이 집중된 중점 도시에 관심을 두는 걸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춘천이 아닌 처음으로 원주에서 개최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도지사께서 원주의 그 민원 해결이나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많이 청취하고 옛 종축장 부지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강원도는 국비 지원을, 문체부는 전액 도비 집행을 요구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김 지사 공약이었던 만큼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기존 혁신도시와 다른 시군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이 줄어들고 있는 강원 혁신도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강원도는 원주가 추가 이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원칙에 입각한 적극적 지원 입장을 분명히 해주길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정무적인 판단도 충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원 최대 도시 31만 유권자의 표심이 김 지사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공단은 앞서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 지난달 22일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는데 상고 기간인 지난 9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공단은 지난 2022년 10월 소속 환경미화원을 지역축제위원장 겸임을 이유로 해임했지만 노동위와 민사행정법원은 모두 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면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예결위는 먼저 국민의힘 소속 남숙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안건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 9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5명만 참석한 채 예결위가 진행됐습니다. 삼척시가 신기면 데일리 일원에 동굴 자연생태관을 새로 짓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말까지 모두 98억 원을 들여 몰입형 미디어 전시 공간과 상호 소통형 체험관,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춘 연면적 1,363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의 동굴 자연생태관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시 공간은 동굴의 탄생부터 미지의 세계까지를 주제로 다감각 미디어 아트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삼척 케이브파크 178 조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34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늘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1,474개, 강사 6,96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등 문제가 제기된 단체와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 중 한 곳에서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강사 1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 들어선 전파 천문대가 시험 관측을 마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50억 원이 투입된 평창 전파 천문대는 블랙홀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 5채널 수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 초대 질량 블랙홀을 관측하는 EHT, 즉 사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평창 천문대 운영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서울과 울산, 제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우주 전파 관측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선군이 민둥산 억새 군락지 생육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생태적인 변화에 따라 민둥산 억새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일대 1,680제곱미터 억새를 채취해 다시 심고 생육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제초 작업과 억새 채취, 운반, 심기 작업이 같은 면적에서 진행되며 15,000여 주의 억새를 새로 심을 계획입니다. 민둥산은 해발 1,119m의 넓은 억새밭으로 유명해 연간 4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며 정선군은 억새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시립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원주미술사 연구조사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시립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원주 출신이나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 지역 내 미술단체와 사건 등 원주 미술사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립미술관은 옛 미군 부지터의 연면적 4,8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며 현재 임시 수장고를 조성해 지역 미술가의 기증 작품 등 7,400여 점의 그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전북현대와 올해 마지막 춘천 홈 경기를 치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